연구를 정의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R&D이고, 차별화된 최종 수요자 중심의 R&D. 그래서 수요자를 위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술 개발과 함께 인증 제도 개선, 공공 조달 등 수요 창출. 논문 등 학문적 성과가 아닌 최종 문제 해결 여부로 성과 평가. 저희 제안서 낼 때 정량적 목표, 논문 몇 편, 뭐 특허 몇 편 이런 거 다 쓰잖아요. 필요 없대요. 문제만 풀면 된대요. 오케이. 그리고 융복합 연구를 위한 연구자 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소통.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재밌는 과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문 개수에 상관없이 진짜로 문제를 푸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과제를 수행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작년 2021년에 2020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천억이었고요. 2021년에 7,7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2억 정도 피해.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털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카이스트 학생, 애트리 직원, 뭐 똑똑하신 분들 많이 해킹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간당 1억 원의 피해액이 나오고 있고요.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2022년에 최초로 5,800억으로 확 줄었어요. 30% 정도 줄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뭔가 ICT 기반의 연구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작년 2020년 3월에 삼성 리서치의 연구 연가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계신 분들이 애플, 구글은 안 하고 있는데 삼성은 해야 되는 과제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삼성 DX 무선 사업부에서 해야 되는 과제를 찾으라고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거 보이스피싱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애플, 구글은 너무 로컬한 문제라서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삼성은 요즘에 ESG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뜨뜻미지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삼성에서 해야 되는지. 7,700억 범죄의 플랫폼이 삼성 전화기다. 삼성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래서 삼성 리서치 설득을 하고 삼성 리서치 있는 분들이 삼성 무선사업부의 노태문 대표님까지 설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경찰청의 내부에서 과제 기획을 한다 그래서 거기도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허접한 기술로 뭔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내내 삼성 리서치 내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협의 인터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 쫓아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본청도 갔었고 서울청, 뭐 수서청, 충남청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한 경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만나서 충남청 갔더니 9시간짜리 보이스피싱 녹음 오디오를 듣고 손으로 메모하면서 수사를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네이버 클로버 노트 있는데 그거 하면은 다 이렇게 DB에 넣어가지고 자동 검색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컴퓨터 못 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컴맹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또 인터넷진흥원, 금감원, 금융보안원 이런 데도 계속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무선사업부도 계속 물어보고 통신 3사도 다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보안회사, 뭐 안랩,
뭐 이런 회사들, 네이버 이런 데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삼성 리서치 내에 이제 연구팀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20년 말쯤 됐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보이스피싱 과제를 기획을 한다고 거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기획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뭐 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신사는 통신사한테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무조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삼성은 물론 신경 전혀 안 쓰고 있었고 그 전까지는 금감원은 금감원 솔루션만 내려고 하고, 경찰은 경찰 솔루션만 내라고 하고, 경찰 내에서는 서로 다른 경찰 내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야지 특진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은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과기정통부의 IATP에 계시는 직원 한 분이 이 기획과제에 참여하시던 IATP 직원 한 명이 교수님 저랑 사업 제안서를 쓰시죠. 그래서 두 명이서 300억짜리 사업 제안서를 썼습니다. 근데 뭐 중복성 이슈로 300억짜리가 빵원이 잠깐 됐다가, 그랬다가 경찰청에서 우리도 이 과제 들어올게라고 얘기가 되면서 다부처 과제로 기획이 되면서 150억짜리 과제가 60억, 60억, 40억짜리 과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제에 이제 선정이 됐고, 그러면서 뭐 퀄컴 가서도 발표하고 논문도 붙고 뭐 이러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존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은 사실 대부분의 사회문제 해결 과제들의 문제점이 꽤 많이, 그러니까 이번 그 보이스피싱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문제 해결해, 과제 줄게, 해결해. 그러면은 서로 과제를 따려고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관은 자기 리소스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일로가 엄청 심하죠.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는 삼성한테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통신사한테만 말을 합니다. 통신사 잡아, 해결해. 통신사는 또 서로 얘기 안 합니다. 잘. 경찰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보원은 또 근보원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국립과학수사원은 뭐 아무도 삼성한테 얘기 못 하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전화가 이제 이게 이제 왜 여러 군데 이게 왜 어려운지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규제를 만듭니다.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드는데 만들자마자 우회가 됩니다. 이게 규제를 만들 거면 이 규제가 우회가 가능한 규제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만드니까 그 다음날 우회가 됩니다. 혹은 뭐 한 달 정도 줄었다가 곧바로 쭉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겠다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나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솔루션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운로드 안 받는 사람들이, 그걸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잘 안 걸릴 거고, 그냥 무조건 삼성 단말기에 기본 탑재로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아마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힘든 일이냐? 누군가의 7,700억 매출 사업을 770억, 77억까지 99% 매출을 99% 줄이는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범죄자들은 아마 7,700억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디자인 크라이테리아가 대충 나오는데, 굉장히 다면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뚫리더라도 그거 말고 이제 그러니까 디펜스 인 뎁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게 뚫리더라도 저것도 맞고, 뭐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 다음에 공격자들이 보이스피셔들이 움직여 나갈 디렉션 같은 걸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그래서 얘네가 뭘 바꿨네, 오케이, 그럼 우리 그림 안에 있는 그림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고, 진짜 기술로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선정이 개인정보 유출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의 대출자 명단과 개인정보를 유출합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 저축은행에 김용학 총장님 솔로몬 저축은행에 25%짜리 대출 갖고 계시죠. 이번에 코비드를 맞아서 정부에서 특별히 국민은행에 5% 대출로 바꿔드립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옵니다. 28% 대출 받는 사람에게 5% 대출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 앱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개인정보를 털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서 시나리오 작가가 그 내용을 알고 딱 맞는 방법으로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 컨택이 갑니다. 그럼 보통 이제 전화를 먼저, 그러면은 이제 그 받은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피해자 선정이 굉장히 타겟티드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전화를 하면 잡히니까 국외에서 전화를 하는데, 국외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심박스라는 콜 중계기가 있는데, 그 콜 중계기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 전화로 바꿔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 중계기라는 장비가 있고, 통화로 피해자를 현혹을 한 다음에 아까 악성 앱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송금을 하든지, 요즘은 대면 편취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15분 있다가 송금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게. 그래서 요즘은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통화로 할 때 어떤 때는 24시간 동안 못 끊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이런 장비가, 조그만 장비가 있는데, 심박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이스 오브 IP 게이트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콜 중계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합법적인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밍 우회 사업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혹은 보이스피싱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찰이 핵심 중에 하나는 요 장비들을 전부 다 찾아내자. 이게 핵심.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요거를 한 대 정도 찾으면 이 한 대가 콜센터랑 인터넷 통신을 합니다. 그럼 콜센터의 IP 주소, 인터넷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관문국에 가면 그 인터넷 주소랑 통신하는 모든 IP 주소를 찾으면 걔네들은 전부 다 심박스입니다. 그 방법을 작년에 KT에서 알아내셨어요. KT에서 알아내서 그 다음부터 KT에서 연구 필요 없다, 이걸로 전부 다 잡자라고 하고 다 잡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경찰청이랑 회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교수님, 이렇게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암호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직 암호화가 안 되기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3G 전화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표준 국내 인터넷 표준의
LTE 전화, 그러니까 이동통신 표준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전화를 위해서는 뭔가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콜 중계기 안에는 콜 중계기들은 전부 다 3G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잡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IP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얘의 유선 IP 주소를 알아서 물리적 위치를 찾아내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오피스텔까지만 알려줘요. 그러면 오피스텔 안에 어느 방인지 알고 싶으면 3G 신호가 우리 전부 다 LTE, 최소한 LTE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3G 주파수의 신호를 찾아다니는 레이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3G 신호를 찾는 기술 하나, 그 다음에 IP 주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KT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LTE를 쓰면 앞으로 어떡할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LTE 쓰는데 얘도 LTE 써버리면 이제 구분 안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이거 암호화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암호화 안 하니까 상관없다. 연구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SKT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SKT에서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게 자꾸 잡히니까 얘네들이 CMC라고 해서 콜 앤 메시지 컨티뉴티라고 해서 여기에 삼성 휴대폰을 놓고요. 여기에 갤럭시 탭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탭에 심카드가 없더라도 얘랑 삼성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통화가 가능한 저희 여러분 애플 워치 같은 걸로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이스 오브 IP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동통신 콜을 하는 그런 구조가 CMC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 클라우드를 거쳐가니까 암호화가 돼 있죠. 그리고 LTE를 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100%였는데 갑자기 CMC가 8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삼성한테 얘기를 하니까 삼성은 CMC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이제 CMC도 조금씩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심박스로 돌아오고. 그게 지난주에 버전에 설 끝나고 이제 심박스 왕창 수입돼서 들어옴 첩보를 경찰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존 방법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런 레이더 이렇게 생긴 핸드헬드 레이더를 들고 다니면서 경찰이 잡았었어요. 아까 이제 CMC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막 휴대폰 수십 대를 이렇게 뭐 여기서도 찾아지고 계집에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내세울 때마다 얘네들은 계속해서 우회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070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이 다 왔었는데 070 전화에 대해서 070을 쓰면서 번호 변작까지 해주는 기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해외에서 온 070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표시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번호 변작 장비가 들어왔던 거고 번호 변작을 한 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발신번호 변작을 했었고 발신번호 변작하다가 안 되니까 심박스 들어오고 심박스 들어오다 3G 전파 탐지기 사용하니까 CMC로 왔었고 CMC도 삼성에서 막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심박스에다가 뭐 LTE 모뎀 같은 걸 써서 계속 이 7,700억을 유지하려고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인데 심박스가 네트워크에 붙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휴대폰은 매년 새로운 모뎀을 퀄컴은 매년 새로운 모뎀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의 그 CP팀, CP라고 통신 프로세서 팀은 매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심박스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모뎀은 되게 싸구려 모뎀. 그래서 개선 이런 걸 전혀 안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준에서 보면 어차피 얘가 이동통신에 붙을 텐데 그때 보면은 분명히 심박스랑 휴대폰은 구분이 될 거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붙을 때 심박스인지 알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솔루션을 하나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얘가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 무선으로 온 통신을 이랑 유선으로 온 통신을 연결을 하면 그러면은 어떤 트래픽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유선 통신이 심박스에서 온 통신인 거를 알면 좋겠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뭔가 통신사에서 어떤 트래픽을 집어넣어 가지고 유선 인터넷 트래픽에 뭔가 보일 수 있게 하면은 코렐레이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물리적 그 3G 위치 추적하는 거를 조금 더 잘해보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보면 방탐 회사가 있습니다. 방향탐지 기술 전문 회사, 레이더 같은 거 개발하는. 거기에 이제 그 외국에는 그 로드 앤 슈왈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드 앤 슈왈츠 같이 방향탐지 전문 회사가 있어서 그 방향탐지 전문 회사랑 이제 두 가지 방향탐지 기술을 개발할 건데 LTE용으로 방향탐지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차량 탑재형 하나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휴대용을 개발을 해서 차량 탑재형은 이제 건물을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층수 위에 뭐 8, 9, 10층 중에 하나 그 정도까지 식별하는 기술 그다음에 경찰이 핸드헬드로 들고 다니는 기술을 카이스트 교수님들 그다음에 산업체들이랑 개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사 기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박스 업체들은 보안을 잘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자 이렇게 하면은 해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드리고 거기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이제 그 심박스들의 IP 주소라든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연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온품이라는 회사는 이제 방탐 솔루션을 만드는 곳이고 모비제는 SK텔레콤에 들어가는 빅데이터 분석 엔진을 실제 개발해서 납품하는 아마 GTO 지금 잘 아실 텐데 그리고 S2W는 한국의 스타트업인데요. 트레이드 인텔리전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제 해킹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스타트업. 그래서 스타트업 한 3년 지금 이제 4년째인 거예요. 4년 됐는데 이제 시리즈 B까지 끝났고 열심히 제가 컨설팅도 해가면서 도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디테일한 건 어차피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 이렇게 막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위치 추적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 교수님들이랑 재밌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라는 게 뭐냐? 최종 수요자 중심이고 문제 중심의 R&D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답은 AI, 답은 블록체인, 답은 퀀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그리고 문제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연구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더라. 그리고 최종 문제 해결 여부로 과제의 성과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3년 끝났을 때 얼마나 줄지 잘 모르지만 3년이 아니라 한 5년쯤 후에 7,700억이 77억이 된다면 뭐 그것만큼 좋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웃풋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정부 부처 학계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ESG 때문에 그래서 통신사가 조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편이고 삼성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북한발 악성 코드, 뭐 취약점은 안 고치는 기업, 뭐 북한 드론 같은 많은 보안 문제들도 있고, 뭐 출산율 감소, 뭐 부실 건축, 뭐 불법 웹툰 사실 사회 문제들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